안녕하세요, 마마님들. 마마님들은 봄이 오면 딱 먹어야 봄이 왔다 이런 걸 느끼시는 식재료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주 이른 봄에는 봄동을 좀 먹고 싶어 하고, 올해도 봄동 겉절이, 봄동 전, 봄동 무침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봄동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냉이 시즌이 오죠. 어제 시장에 갔더니 냉이가 너무 좋길래 제가 냉이를 많이 샀어요. 또 큰손이라. 그래서 오늘은 냉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레시피 2개를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김밥, 그래서 냉이 김밥 하나랑 냉이 파스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냉이 손질하는 것도 섬초 때 알려드린 거랑 같은데요. 뿌리 쪽에 흙 있는 부분을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내고 거꾸로 뒤집어서 큰 뿌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갈라주시면 돼요. 뿌리 다 드셔야 정말 건강을 다 먹는 거니까요. 향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지 마시고 다 이렇게 긁어내시고 흙이 이렇게 벗어질 때까지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여러 번 헹군 다음에 30분 정도 담궈 놓으면은 불순물들이 또 약간 이렇게 떨어지고 또 한 2-3번 헹궈 주시면 이제 깨끗해집니다. 물기를 이제 털어서 준비해 주고요. 모든 초록 채소가 그렇듯이 데칠 때는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좀 넣어주고 데치면 초록색 색감도 너무 좋아지고 약간 부드러워져서 색깔이 완전 초록색으로 변하죠. 소독도 되고 아삭한 맛도 살아나고 색깔도 예뻐지고요. 다시 물이 끓어오르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초록 색깔이 나면 얼음물로 입수. 그죠? 봄이죠. 딱 2가지만 들어갈 건데 소고기, 불고기는 이렇게 키친타올에 핏물을 조금만 이렇게 닦아내고 절대 씻어내시면 안 되고요. 반근 정도예요. 쉽게 밑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기니까 당연히 후추를 넉넉하게 넣고요. 맛간장, 저는 늘 배간장 쓰는 거 아시죠? 배간장은 촉촉할 정도로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에 단맛 뭐 이런 거 다 농축되어 있어서 뭔가 단 거를 더 넣으면 너무 달아지거든요. 이 배 맛이 굉장히 달기 때문에 촉촉하게 묻혀질 정도로 넣으시면 돼요. 마늘향 좋아하시면 이 상태에서 마늘 조금 넣으셔도 되고, 냉이의 맛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 오늘은 저는 마늘을 쓰지 않겠습니다. 참기름 둘러주시고 그냥 불고기예요. 불고기 양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김밥 쌀 때 저는 가른 고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른 고기를 넣으면 싸다가 옆으로 다 흘러내려서 그냥 불고기 고기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하게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고기 밑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기 양념 할 때는 배간장에 참기름을 썼는데요. 냉이에 간을 할 때는 연두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섬초나 냉이나 향이 강한 나물들을 양념을 할 때 국간장으로 하면 맛이 좀 텁텁해지고 진간장으로 하면 진간장 특유의 생 맛이 나는데, 연두를 넣으면 좀 연하면서 감칠맛이 돌면서 간이 깊게 딱 박혀요. 좀 촉촉하게 둘러서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김밥 쌀 때 귀찮지 않으려고 잘게 썰지 않고 그냥 길게 뒀거든요. 그것도 약간 팁이에요. 김밥에 놓기가 좀 편하고요. 연두로 충분히 간을 하신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쓸 거예요. 사실 그 취향에 따라서 뭐 참기름, 들기름 다 쓰셔도 되는데, 재료의 맛을 좀 살리려고 김밥에도 너무 참기름만 고집하지 마시고 뿌리 채소나 향이 강한 채소들은 의외로 올리브 오일하고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잠깐 한번 간을 볼게요. 완전 맛있어요. 소금 안 넣어도 될 정도로 간이 딱 잡혔고 딱 너무 맛있어요. 자, 이제 이것만 볶으면 돼요. 스텐팬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다를 때까지 그대로 두시고, 여기는 참기름 들어가고 여기는 올리브오일 들어가고 기름을 살짝씩 믹스를 하셔서 드시는 것도 저는 좀 복합적인 맛이 들어서 재밌더라고요. 고기는 그래도 끝까지 참기름 살짝 둘러서 볶아볼게요. 냄새. 좀 센 불에 물 나오지 않게 빠르게 볶아내는 게 좋아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채망이 있는 바트가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펼쳐두시면 여기 소스가 밑으로 빠져서 다음 작업할 때 좀 편합니다. 밥을 준비를 할 건데요. 향이 강한 나물이라서 바라 현미밥과 찰 잡곡밥을 준비했어요. 잡곡이 되게 풍성하게 들어가고 색깔도 좀 달라져서 그냥 흰밥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건강도 챙기고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맛도 좀 더 구수할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동 소금을 부숴가면서 넣고 그리고 밥에도 올리브 오일로 간을 해볼게요. 오늘은 참기름보다는 좀 더 산뜻하게 파로라던가 이런 통곡물, 밥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 풍부한 곡물들이 굉장히 건강식으로 유행이잖아요. 그거 먹는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 뭉개지 않고 옆으로 살살살 하면서 간도 하고 약간 식혀서 이렇게 밥을 준비해 볼게요. 냉이 김밥 재료 세팅 완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을 싸볼까요? 4번 구워 향긋한 김, 바삭바삭하면서 잘 안 찢어져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제는 다 아시죠? 김밥에 맨질맨질한 면이 바깥이고 까슬까슬한 면에 밥을 올려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렇게 가로로 길게 놔서 말잖아요. 근데 말다 보면 끝에 가서 항상 이렇게 터지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서 세로로 하시면 조금 더 이 공간이 넓어져서 말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오늘은 재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밥도 조금 적게 해서 약간 꼬마 김밥처럼 말아볼 거예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풀이에요. 서울 엄마라는 닉네임으로 흑백 요리사의 우정욱 셰프님 아시죠? 예전에 이촌동에 조그맣게 서양식 밥집처럼 하실 때부터 갔거든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으로 이전을 하시고 너무너무 유명해지셨다가 흑백 요리사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밀가루 풀을 살짝 연하게 쑤어서 이 끝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밥풀을 붙이거나 물을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붙는다고 하셨어요. 물과 밀가루 한 6대1 정도로 연하게 해서 찬물에 섞어가지고 살짝 끓이고 이제 식혀놨어요. 자, 그럼 밥을 한번 넣어서 일단 김밥은 무조건 밥을 좀 얇게 깔아주는 게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긴 그대로 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끝에 좀 이렇게 삐져나오게 하는 것도 썰어서 이렇게 놨을 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삐죽삐죽하게 바깥으로 나오게. 오늘의 김밥은 냉이 반 고기 반인 거여서 넉넉하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고기도 그냥 넉넉하게 얹어주세요. 뭉쳐서 말아놓으면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발이랑 김 끝을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같이 해주면은 끝에 잘 박혀서 자리가 잘 잡히고요. 그 다음에 발을 떼내고 이렇게 말아가면서 끝에 이렇게 풀칠을 살짝 해서 한 번 더 힘받게 이렇게 말아주면 됩니다. 냉이만 넣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맛이 나는지? 냉이 진짜 많이 넣었다 이거. 또 풀을 바르고 세 줄이 완성됐는데요. 예쁘게 썰어가지고 플레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김밥 담을 그릇으로 이렇게 합을 준비했어요. 허명욱 작가님의 오칠합인데 나무 위에 이렇게 오칠로 마감을 해서 건강에도 좋고 이게 한국의 고유한 방법이잖아요. 삼배를 이렇게 겹겹이 붙이고 그 다음에 칠을 해서 이렇게 색깔을 내는데 왠지 김밥이니까 여기다 담으면 봄나들이 간 것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올리브 오일로 김밥 하는 거를 한번 강조를 해봤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바른 것과 참기름을 바른 것과 뭐가 좋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이거는 올리브 오일을 발라가지고 카레도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냉이만 들어간 거는 왠지 올리브 오일을 바른 김밥. 이번에는 클래식하게 참기름도 한번 발라볼게요. 듬뿍 바르고 카레도 바르고 뭐가 더 맛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봄의 전령 냉이를 잔뜩 넣은 김밥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냉이는 무기질 미네랄은 물론 칼슘도 풍부하고 정말 영양이 너무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철 음식으로 냉이를 꼭 드시는데 냉이 된장국, 냉이 무침 이렇게 평범하게 한식에서 드시는 거 말고 김밥으로 한번 말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합이니까 도자기에 싸거나 이렇게 밴드로 묶어가지고 나들이 갈 때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죠? 네. 자, 우리 빨리 한번 먹어볼까요? 향이 너무 좋아.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 생각해봤어. 사실 저는 진짜 김밥을 어떤 김밥도 다 안주로 먹기는 하는데 이건 진짜 더 올리브오일 쓰니까 좀 더 안주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의외로 냉이만 들어간 게 제일 향이 그냥 온전하게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필요 없는 맛. 그러면 이제 김밥에 이어서 냉이 파스타를 해볼 건데요. 냉이만 넣고 파스타를 해도 맛있겠지만 저는 오늘 바지락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봉골레에 냉이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맛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골레 하는 거랑 똑같이 현마늘 그리고 페페론치노, 홀루, 바지락, 카펠리니 면을 쓸 거고요. 아까 손질해서 데쳐놓은 냉이. 요리에 냉이를 쓰실 때는 데쳐서 쓰시는 게 좋아요. 소금물에 데친 상태여야 이 초록색이 나오면서 푸릇푸릇한 요 느낌이 물 안에서 끓어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생나물을 넣으면 점점 끓일수록 익힐수록 색깔도 죽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팬을 달구고요. 올리브오일 넉넉히 두르고 너무 달궈지기 전에 편마늘 넣고 불을 좀 약하게 한 다음에 페페론치노를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부숴가지고 너무 부수면 씨가 막 나와서 되게 맵거든요. 통으로 넣어주고 한두 개만 부숴줄게요. 자, 어느 정도 향도 나고 마늘의 색깔이 좀 나기 시작하면은 해감한 조개를 넣어. 이 상태에서는 약간 따뜻해지게 살짝 섞어준 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이렇게 넣어서 센 불로 확 한번 끓여볼게요. 올리브 오일과 와인이 이제 섞여가지고 끓기 시작하잖아요. 알코올이 좀 날아가면 뚜껑을 덮고 조개가 입을 벌릴 때까지 조금 둘게요. 와, 조개들이 이제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조개가 너무 질겨지기 전에 얘를 살짝 이렇게 빼놓고요. 지금 포인트에서 조개를 빼놓는 게 나중에 드실 때 조개를 끝까지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팁이에요. 이제 국수를 삶아볼게요. 보통 파스타를 이렇게 쥐는 게 1인분이라고 하는데 얘는 가늘어서 지금 이게 한 1.5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금을 좀 넣고 물이 끓으면은 이렇게 돌려서 삶아줄게요. 항상 여기 파스타 봉지에 보면은 몇 분 삶는 게 좋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4분이라고 써 있으면은 소스 안에서 다시 이렇게 유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1분 덜 삶으시면 돼요. 면을 그냥 건져서 바로 여기로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계속 졸이면서 익혀줄 거예요. 그냥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넣어주세요. 바로 불을 세게 올려서 재빠르게 이 소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연수를 조금 더 보충을 해가면서 면에 요 맛있는 조개 맛이 흡수되도록 계속, 사실 웍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스탬프에 무겁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저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맛있는 소스가 면에 이제 쫙 들어갈 때까지 조금만 더 먹어요. 자, 후추 넣고 소금 약간만 더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데쳐놨던 냉이도 넣어줄게요. 냉이 향이 조금 입혀지도록 데쳐놓았던 조개 다 투하.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향이 섞일 수 있게. 너무 섞으면 조개 알이 다 빠질 것 같아서 잠깐만 뚜껑 덮어서. 향 너무 좋지 않아요? 냉이야? 마지막에 올리브오일 한 번 더 둘러서 향을 한 번 더 넣어준 다음에 이제 플레이팅 해볼게요. 패밀리 스타일로 넉넉하게 면을 먼저 이렇게 놔주시고 조개를 우르르 쏟아줍니다. 산더미가 됐어. 자, 이렇게 냉이가 잔뜩 들어간 봉골레 파스타를 완성해봤습니다. 이제 또 뜨거울 때 얼른 드셔보시겠어요?
웃음이 나오는 맛이요. 네.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 봉골레는 짭짤하지 않은 맛이 없어요. 맞아. 재밌는 게 바지락 술찜이 되려면 거기에 술을 정종을 넣는 거고요. 봉골레가 되려면 와인을 넣는 거예요. 똑같은 조개인데 정종 넣고 쑥갓을 올리면 술찜이 되고 일본식, 한국식 그리고 올리브 오일 쓰고 파슬리를 넣으면 이탈리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너무 맛있어. 오늘은 이렇게 봄을 알리는 채소 냉이를 가지고 김밥과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냉이를 손질하고 데쳐서 우리 PD님들도 궁금해 하셨는데 올리브 향이 나면서 뭔가 요리 먹는 것 같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봉골레를 하실 때 데쳐둔 냉이를 넣어서 냉이 향을 확 끌어올렸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봉골레가 완성이 되어서 저희 진짜 손삭했어요. 정말 근사한 정말 파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소비뇽 블랑도 한잔 하시면서 냉이 김밥과 냉이 파스타 봄에 꼭 많이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냉이 특집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궁금하신 레시피나 식재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